10월 22일 화요일, 미국은 10월 21일 월요일, 미국의 테슬라 월가 속보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뉴스를 조금 분석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분 다 토해냈습니다. 아이고, 엔비디아 아니었으면 아주 쌍코피 터질 뻔했는데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들여다볼까요? 자, 지난주 상승세를 다 반납하면서 오늘 컨비네이션 피자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다우는 마이너스 0.80, 나스닥은 플러스 0.27, S&P 500은 마이너스 0.18, 러셀 2000도 마이너스 1.57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전거래일보다 무려 11.7%나 급등하면서 4.191을 나타냈습니다. 단기물인 2년물 금리도 7.2p 상승하면서 4.027을 가르쳤는데요. 채권 수익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경제가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뭐 금리 더 내릴 필요 없겠네 하면 또는 천천히 내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연준은 내년쯤에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인 2%로 낮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심리가 오늘 시장에 그대로 작용하면서 보십시오. 10년물 금리 어마무시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10년물 금리 강조하지 않아도 늘 보자 그랬죠. 대박이죠. 또 하나 CNN 비즈니스의 피어 앵그리들을 볼까요? 자, 지난주 금요일까지 극단적 탐욕. 우리 주말에 공부했죠. 내려갈 거라고. 내려갔죠. 내려갈 거라고 하니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시그널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죠. 자, 오늘 두 번째 탐욕 그리드 기간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조정이 상승을 위한 건강한 조정이냐 아니면 꺾이는 조정이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알면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주식이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그건 아무도 모르고요. 지나고 봐야지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오늘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나스닥이 엔비디아 오늘 같은 날도 4%. 제가 엔비디아 가는 거라 그랬죠. 간다면 갑니다. 자, 이제 전고점 뚫었네요. 와우. 고생하신 분들, 아직까지 물려서 못 빠져나오고 고생하신 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엔비디아로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팀 쿡이 트럼프 쪽으로 돌아섰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현지 분위기가 큰 기업 CEO들이요. 이 트럼프가 그래도 중국, 유럽 쪽에 큰 소리를 낼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속속속속 트럼프 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자,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죠. 카시카리 우리 빡빡이 아저씨. 향후 몇 분기 동안 더 완만한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9월에 빅컷을 지지하지만 앞으로는 더 작은 폭의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노동시장이 빠르게 약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되는데 자,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도 점진적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발언들이 오늘 시장을 이렇게 컨비네이션 피자, 그렇죠? 시뻘건 피 먹든 피자로 만드는데 또 한몫했죠. 자,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증시가 향후 10년간 평균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와, 이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좀 끔찍한 얘기네요. 10년 뒤인 2034년 S&P 500 지수의 투자 성과가 미국 국채 수익률에 못 미칠 확률이 72%에 달한다 분석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10년 후에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에도 미치지 못할 확률이 무려 33%나 된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는 물가 상승분을 차감한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 1 확률이 3분의 1에 달한다는 의미인데요. 자, 골드만삭스는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증시의 강세가 소수의 대형 기술주의에 집중돼 있는 것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기다리시던 테슬라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자,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어닝 어떻게 나올까요? 자,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이번 어닝에 대해서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 비관적으로 보는 이들의 그 선반영이 최근 테슬라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보고서도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핵심 정보나 세부 정보를 알리지 않았던 지난 실망스러웠던 로보택시 이번 이벤트, 아마도 그 궁금증을 이번 어닝 때 좀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분명히 컨퍼런스 콜 때 질문이 나올 거거든요. 뭐 다른 질문 안 하겠죠.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질문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노 코멘트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월가의 분석가들은 테슬라가 전기차 구매자 인센티브로 인해 3분기 이익 마진이 감소했다고 보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대 판매처인 중국 내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경쟁 업체들이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내놓고 경쟁하면서 테슬라의 연간 배송량이 처음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자, 월가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첫째, 자, 기억하십시오. 로보택시에 대한 세부 사항과 완전 자율주행 FSD에 대한 사항. 계속해서 미준에서 강조했던 구체적인 로드맵, 로보택시 FSD에 대한 것. 두 번째는 마진이거든요. 자, 로보택시에서 초점을 기본으로 옮길 때라면서 자동차의 매출 총 이익률, 총 마진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9월 말에 끝난 3분기에 규제 크레딧을 제외한 자동차 매출 총 이익률을 14.9%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분기 14.6%보다는 소폭 조금 더 나아진 거죠. 테슬라는 중국에서 인센티브와 저비용 자금 조달 옵션을 제공하면서 마진이 떨어졌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2022년 1분기만 해도 자동차 매출 총이익률이 30%에 달했지만 중국에서 경쟁 심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20% 이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요. 올해 연간 납품 수치가 작년을 넘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봐요. 자, 4분기에 이미 51만 6천 대 이상의 차량을 인도하지 않는 한 연간 납품 수치가 약간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연간 처음으로 이제 연간이 깨지는 건데 4분기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자동차 판매가 가장 많은 기간이긴 하지만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는 만약에 이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51만 대 이상을 납품하기는 어려울 전망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테슬라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중국 시장이 움직입니다. 자, 테슬라가 지금 중국 시장을 조금 고전하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너무 저렴한 모델을 쏟아내는 테슬라의 절대 경쟁자 BYD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자, 9월 중 중국 판매량이 66% 증가한 7만 2천 대를 기록하면서 올해 최고의 달을 기록했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국 시장의 호조로 테슬라가 4분기에 작년 중국 판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기사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뉴스는 약간 카더라 통신, 확실하지 않은 기사들도 좀 있는데 그래도 이런 기사들도 참고는 해야겠죠. 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 우버 CEO가 웃기지도 않아. 우버 CEO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테슬라의 FSD가 참 좋다고. 여러분 아시죠? 우버하고 테슬라는 지금 주가가 따로 움직이고 어찌 보면 경쟁 상대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FSD를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테슬라 FSD 끝내주거든요. 근데 베팅하지는 않겠다네요. 이건 또 뭐야? 야, 그리고 여러분 그 그록 아시죠? 그 일론 머스크 그 X 트위터가 만든 AI 저 그거 유료로 쓰고 있거든요. 대박 좋은데요. PET라든지 MRI 같은 거 스캔하는 걸 그쪽에다가 이미지로 올리면 어떠한 분석인지를 해석해주는 또 기능을 추가한답니다. 대박이죠. 자, 세일즈포스가 테슬라랑 파트너십을 맺을 것 같다는 소문이 좀 들리고 있네요.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은 요거 확인하는 대로 다시 한번 기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어플이 이제 스마트워치에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 미국 현지에서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주말에 제가 일론 머스크가 돈 뿌리는 것 알려드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펜실베니아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 트럼프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야, 민주당 뭐하냐? 관리 못하네. 펜실베니아 민주당. 펜실베니아는 여러분 경합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야, 대선을 앞두고 멕시코 종단의 이민 행렬 중에 이민 행렬이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빨리 넘어가야지, 빨리 넘어와야지.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트럼프 때문에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강을 넘다가 또 부녀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백악관에서 요거 좀 전해드려야겠네요. 콘돔 경구 피임약을 처방 없이 무료로 구매할 수 있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 나온 소식인데 전국의 모든 여성이 의료 접근성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처방전 없이 이 약을 구입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사실 선거를 앞두고 내놓는 결과 또 베팅이거든요. 자, 여러분 장이 굉장히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금은 가장 강력한 투자는요.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짠. 여러분 트럼프 트레이딩 하면 뭐 고작 뭐 DJT 정도 아니거든요. 미주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트럼프 대선 테마주도 저희가 압축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7개 종목으로 압축해서 멤버십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보이시죠? 지금부터 멤버십 가입하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영상 하단에 보이는 우주 6기 지원하시면 됩니다. 아마 올해 마지막 공부 기수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미주노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오늘 같은 장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신통방통한 기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